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마무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630여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지겨우실 텐데요. 자, 어떻게 끝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3분 스피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합의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그런 조건들은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합의는 SEC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선언만 해주면 얼마든지 합의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Ripple CEO Brad Garlinghouse said that their firm will spend around $100 million in the legal fees. 자, 1억 달러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 기사가 언제 기사인가요? 2022년 9월 2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된 기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시간이 지났어요. $100 million. 1억 달러. 에다가 ing 소송 비용이 그러니까 리플의 소송 비용은 현재까지의 들어간 소송 비용은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1억 달러 플러스 알파 ing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1억 달러면요 제가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한화로 약 2,700억 원입니다. 2,700억 원이에요. 맞나요? 잠깐만요. 갑자기 너무 많다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13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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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고 그래서 1307억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1307억 원 이게 1억 달러란 뜻입니다. 자, 1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시 원래 기사로 여기서 하죠 뭐. 그러면은 SEC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SEC도 1억 달러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산에 쉽게 1,400억이라고 하죠. 환율 올랐을 때로 1,400억 원을 SEC도 들었을 것이다. 같은 1억 원이어도 같은 1억 달러여도 SEC와 리플의 그 1억 달러의 가치는 다르죠. 왜 다르냐? 리플의 1억 달러는 아름다운 ODL 매출, On-Demand Liquidity, 아름다운 ODL 매출로 인해서 연일 실적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1억 달러니까 물론 1,400억 원은 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만 뭐 얼마든지 돈이야 벌면 되니까요. 기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리플랩스의 XRP는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그러나 SEC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관, 정부 에이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따올 겁니다. 예산을 따오겠죠. 돈 계속 달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금 1,400원 플러스 알파를 SEC도 쓰고 있을 건데 이 1,300 정확하게 1,307억 원을 쓰고 싶다면 그 이상을 계속 쓰고 싶다면 무조건 미국 바이든 정부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조건이 있겠죠. 조건은 당연히 승소겠죠. 승소. 그래서 13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야 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SEC는 이제 지지율 낮은 바이든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SEC가 왜 이렇게 이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영역까지 SEC가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고 정말 기를 쓰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SEC의 집행국 1,300명이 소속된 대형 부서입니다. 1,300명이나 있어요. 한 명당 인건비도 상당히 비쌀 텐데, 연봉 주기도 비쌀 텐데, 1,3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버를 하나 봐요.
그래서 리플을 타깃을 했나 봐요. 그래서 56점 무패인가 봐요. 왜냐면 집행 execution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SEC이기 때문에 그냥 너 소송한다? 소송할래? 합의금 줄래? 계속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까지 질려서 그냥 였다 하면서 수백억, 200억 원인가 줬잖아요. 합의금으로. 근데 이제 리플랩스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니 리플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증권이 아닌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1300명의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증권성을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플에다가. 리플 또는 다른 암호화폐들에다가. 조금 이제 사건의 전말이 보이죠. 우리는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리플의 승소 또는 리플 제시 조건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저희 의견인데 합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632일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여태껏 만나본 적 없는 엄청난 강적이다. SEC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냥 다 쉽게 다 제압을 했는데 632일이 지나고도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압을 못하고 있잖아요. 증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럼 증권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시비를 걸었으니까 합의를 봐야 될 텐데 리플이 원하는 것은 regulatory clarity, 규제 명확성, 그리고 XRP is not a security,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말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 리플의 CEO가요. 지금까지 1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지금까지 1억 달러가 들었으니까 돈은 더 많이 들 테고 1300명 이렇게 큰 대형 부서를 운영해 나가기 쉽지 않을 텐데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곳에 계속 아까 1400억 원이었죠? 1400억 원이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조 바이든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가 예측이 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리플을 증권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가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리플의 낙승, SEC 13억 합의금은커녕 2,700억 원 내뱉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700억 원이 아니라 1,400억 원으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합의가 돼서 리플 증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비대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송건을 계기로 해서 양쪽 모두 좀 느끼고 배운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리플이 잘 되길 또 주말간에 좀 어떤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르기를 저 개인적으로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